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자랑과 말을 하면 이득을 보기보다는 손해를 보는 말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에게 꼭 도움이 될 지혜이니 잘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돈 자랑은 하지 마라. 사람들은 모두 자랑하는 것을 좋아한다.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등이 그렇다. 이런 자랑은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서로 간의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윤활유가 되는 법이다. 서로가 서로의 자랑을 들어주며 칭찬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는 것을 보아 자랑의 좋은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많은 자랑들 중에서도 돈에 대한 자랑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 세상에서 돈이란 놈보다 더 사람의 사기를 꺾는 것은 없다. 그 대화의 상대방이 누구더라도 돈에 대한 근심은 분명히 있다. 돈은 아무 의미 없다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돈에 절실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고민 중에 대다수의 고민들은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돈 얘기는 절대로 꺼내지 말라. 얘기를 듣는 사람은 기가 죽고 돈을 자랑한 사람은 자칫하면 친구를 잃거나 내 자신의 돈을 잃어버릴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람을 반드시 상처 입히는 것이 세 개 있다. 번민, 말다툼, 텅 빈 지갑. 그 중에서도 텅 빈 지갑은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돈이 없어 친구를 만나지 못하거나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또는 자식에게 사줄 물건조차 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내 자신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 돈 빌려 달라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친구와 의가 상하거나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여서 그 친구를 잃는 경우가 그러하다. 또한 돈은 바닷물과 같기에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 돈에 집착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내 인생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아무 때나 내가 가진 재능을 남들 앞에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난 점이 있으면 그것을 감추거나 겸손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드러내고 남들에게 자랑하려 애쓴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나의 재능이 알려졌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부류는 나의 재능을 이용하려는 것. 두 번째는 나의 재능을 시기하는 것이다. 첫 번째 부류의 경우 나의 뛰어난 점을 이용하여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칭찬하고 재능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뒤에서는 나의 재능을 어떻게 이용할지 궁리하며 부탁을 하며 자신의 이익을 채운다. 만일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비판하는 두 번째 부류가 되고는 한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재능을 남이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철천지 원수가 되어 그 재능을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거나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 끊임없이 이간질하거나 한다. 따라서 나의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는 일은 결코 함부로 할 만큼 쉬운 행동이 아니다. 세상을 살펴보면 정작 지혜로운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에게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보여준다.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지능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재능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내가 조금이라도 뛰어난 점이 있거든 그저 조용히 그 재능을 활용하라. 남들에게 드러내며 자랑하지 마라. 세 번째, 남에게 과거에 잘 나갔던 사실을 자랑하지 마라. 말이 없음을 겪어봐야 말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지 비로소 알 수 있는 법이다. 신이 인간에게 한 개의 입과 두 개의 귀를 준 것은 말하는 것보다 타인의 말을 두 배 많이 들으라는 이유에서이다. 아무 생각 없이 남들에게 한 자랑이 전해지며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모멸의 대상이 되거나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거나 나의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그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오로지 자랑을 내뱉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자랑을 하기 위해 입을 열 때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만 한다. 서로가 서로의 자랑을 듣고 서로 칭찬해주는 덕담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분위기에 맞지 않는 나 혼자만의 자랑은 그저 떠벌림일 뿐이지 결코 인간관계에서의 올바른 대화는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만 한다. 또한 잘 나갔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면 예나 지금이나 과거에 잘 나갔던 사실을 술 안주 삼아 떠벌리고는 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대단했구나라는 생각보다는 그래서 지금은 왜 그렇게 사는데?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처럼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사람은 처량해지는 법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과거를 너무 많이 자랑하는 사람치고 지금의 삶이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것 또한 본 적이 없다. 또한 그게 무엇이든지 너무 자랑하면 그 끝에는 반드시 무슨 말썽거리가 생긴다. 그러니 함부로 말끝마다 내세우고 자랑 삼지 마라. 자랑거리는 내 입에서 나오게 되면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초라해지기 마련이다. 자랑거리는 남의 입에서 나왔을 때야 비로소 가치 있는 자랑거리가 되는 법이다. 네 번째,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친구들에게 자신의 약점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돈을 너무 낭비해. 나는 책임감이 없어 등의 말이다. 하지만 이런 단점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질병은 입을 쫓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온다. 어쩔 수 없이 나의 약점을 남들에게 얘기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나은 이야기도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먼저 주의 깊게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때를 기다려라. 사람들을 관찰하며 한 번 더 생각하면 공개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마련이다. 사람은 누구나 비밀과 더불어 저마다의 약점을 갖고 있는 법이다. 나의 치명적인 단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내 약점을 들은 그 사람에게 우리의 삶을 저당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말을 하기보다 듣는 것에 힘써라.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과 대화하는 일을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 화제를 가지고 얘기하러 올 때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자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고마워하는 것은 자신의 얘기를 성심성의껏 들어주었을 때이다. 따라서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끊이질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말할 것이 있을 때 말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저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특히 나의 사생활을 굳이 남들에게 말하지 마라. 나의 사적인 얘기를 남들에게 서스럼 없이 내뱉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남들과 더욱 가까워졌다 생각하며 사생활을 공개해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생활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남은 남이지 내가 아니기에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 절대 남의 인생에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의 사생활을 얘기해봤자 그들은 당신에게 관심도 없다. 게다가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는 것은 그건 내 인생에 남을 간섭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생활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이 많다. 당신의 사생활이 흥미로우면 질투가 되어 돌아올 게 분명하고 사생활에 슬픈 사연이 있으면 그것은 언젠가 약점으로 돌아온다. 사생활은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그 말을 뱉음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나의 생각은 입 밖에 내기 전에는 나만의 것으로 나를 위협할 수 없지만 이미 내 입 밖을 떠난 말은 이제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다. 이젠 내 것이 아닌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더라도 내 사생활을 소문낸 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마라. 순전히 내 잘못일 뿐이니 이제라도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본인의 입을 단속하라. 5번째, 내 단점보다 남의 단점을 더 비밀로 하라. 남의 안 좋은 점을 제3자에게 떠들어대며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다. 남의 단점을 말하려거든 반드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남을 비난한다는 것은 내 자신도 비난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내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행동이다. 남을 비난하는 것은 위험한 불꽃이다. 그 불꽃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화약고의 폭발을 유발하기 쉽다. 이 폭발은 가끔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간다. 비판이란 쓸데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남을 비판하는 행위는 자의식의 금을 가게 하기에 인간을 방어적 입장에 서게 하고 대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만큼 비판이란 위험한 것이다. 한 인간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그의 자존심에 손실을 주고 원한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내 뱉는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다. 비난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남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나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잘못은 그 자신의 인간 관계에서 비롯된다. 남의 잘못을 보면 돌이켜 자신을 반성하라. 또한 부탁받지도 않았는데 충고는 굳이 하려고 마라. 아무리 좋은 충고여도 그저 잔소리로 오해받는다. 따라서 정말 긴밀한 관계가 아니거든 함부로 하는 충고는 잘해야 본전이고 보통은 손해를 보는 법이다. 그래도 굳이 하고 싶다면 결코 자랑질하듯 하지 마라. 좋은 충고는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다. 결코 시계를 꺼내어 자랑하듯 학식을 꺼내 보이지 말라. 대신 누군가 시간을 물어보면 조용히 시간만 알려주라. 현명한 사람은 지식에 자만하지 않고 남이 요청할 때 비로소 입을 연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착각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충고하고 싶어 한다. 원하는 것을 지나치게 받으면 현명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두 파멸해 버리는 법이다. 6번째, 내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나와 같은 목적지를 정하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친구에게 나의 목표를 얘기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주며 하나의 올바른 목표를 향해 더욱 빨리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내 목표를 말하는 것은 이러한 좋은 성과보다는 나쁜 성과로 돌아올 때가 많다. 나와 결이 맞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목표를 얘기한다면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일은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목표를 얘기했을 때 응원을 받기는커녕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의 반론을 들을 수 있다. 그건 해봤자 소용없어.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 등의 말로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개화하려는 꽃을 억지로 꺾어버리는 비열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즐비하다. 그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기에 더 나아지려는 사람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철저히 뭉개려 할 것이다. 내 목표를 빠르게 이루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결이 맞는 사람들이 의기투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다면 그저 혼자서 묵묵히 나아가라. 목표를 이루고 나서 남들에게 얘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남들에게 부러운 감정을 들게 하고 경외심을 들게 할 수 있지만 목표를 이루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목표를 말한다면 내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크나큰 방해가 될 거라는 것을 단언코 말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이란 존재는 아무리 친해도 서로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신경 써준다는 상대방의 조언조차도 도움보다는 방해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직 시작도 않은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의 목표를 멀어지게 하는 일이다. 현명한 사람은 말할 것이 있을 때 말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저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아라. 그들 주변에는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다. 홀로 자신의 일에 몰두하거나 몇몇의 사람들만 그들 곁에 있을 뿐 결코 많은 인간관계를 맺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아무나 자신의 비밀을 알게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에게 목표를 얘기하는 것이 결국 나의 발전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7번째, 쓸데없이 남 탓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은 남의 탓을 한다. 모든 결과는 내 선택에 의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은 나의 선택이고 못한 것은 남 때문이라며 일시적인 자신의 기분을 위해 항상 남 탓을 한다. 여기에는 비단 사람만이 아니라 환경을 탓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말을 명심하라. 지금의 나라는 존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특정한 선택들을 함으로써 만들어진 하나의 결과이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에게서 구하고 자기의 책임으로 돌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다. 남의 잘못을 남에게서 찾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이다. 지혜로운 자라면 남 탓하며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점부터 질책해야 한다. 무언가 일이 벌어졌을 때 남 탓하지 말고 무제한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다시 실수하지 마라. 이렇게 남을 탓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버려라. 내가 아는 것이 무조건 맞고 내가 하는 말이 무조건 옳을 수는 없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생각하고 남들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라. 결코 스스로 다 안다고 자신하지 마라. 나를 비워야만 비로소 타인을 담을 수 있다. 나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타인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없다. 교만을 버리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라. 교만은 사람의 몸을 감싸는 악취와 같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거나 잘난 척하지 말고 한 번 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마음을 비우고 더욱 더 성숙해질 수 있는 법이다. 명심하라. 비워야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다. 교만하면 자기 외에는 아무도 담을 수 없다. 8번째, 남이 나를 비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사람들은 침묵하는 자를 비웃고 말이 많은 자를 비웃고 말이 적은 자도 비웃는다. 세상에 비웃음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 세상의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명심하라. 9번째, 나 자신을 속이지 말라. 남을 속이는 거짓말도 나쁘지만 이 세상의 어떤 거짓말도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어. 나는 돈이 없어서 못했어. 나는 머리가 나빠서 못했어 등의 말을 뱉으며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다. 스스로의 능력을 스스로 낮추는 것, 얄팍한 행동을 하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는 것,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 올바르다고 거짓말하는 것, 남을 속이면서 남을 위한 것이라고 자신을 위로하는 등의 거짓말은 결코 하지 말아라.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은 자신의 가능성을 닫는 말로 가장 큰 죄악임을 명심하라. 지혜로운 자는 결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법이다. 10번째, 반성할 줄 알아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잘못 중 하나가 반성에 무지하다는 것이다. 남의 사소한 잘못에는 엄격하게 대하면서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거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반성은 또 다른 나의 발전이다. 반성함으로써 내가 했던 실수들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게 되고 잘못을 했으면 남에게 사과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인간인 이상 실수는 누구나 한다. 실수하지 않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물론이고 현명한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정말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인지 그릇된 사람인지는 바로 여기서 나온다. 인간의 올바른 삶의 가치는 반성의 여부에서 차이가 극명하게 갈린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반성하는 자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가지만 반성하지 않는 자는 미래를 좀먹는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반성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흘러간 시간에 대해 후회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이다. 반성의 뜻은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아가는 거라는 걸 알길 바란다. 이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저를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함께 알아본 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가 울창해지는 지혜의 숲입니다.